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근대 철강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1948년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출범 이후 1960년대 전반기까지 약 20년간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것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1960년대 후반 포항제철 건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정부가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새롭게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제철소 건설과 병행하여 동해안에도 새롭게 제철소를 건설할 것을 구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구상은 1964년 12월 4일 제10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금속학회 등 철강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역량 분산의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이 방침을 밀어붙였습니다. 동해안의 새로운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1965년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츠버그 철강공업지대를 시찰하고 철강 엔지니어링 회사인 코퍼스사의 포위 회장을 만나 종합제철 건설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포위는 지난 7주차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1962년 31만 톤급 종합제철소 건설의 미국 측 투자 공동체 대표로 기본계약에 서명했던 인물입니다. 포위는 자금 조달 문제로 울산제철소 건설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살려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차관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나 개발차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고 포위 회장에게 국제차관단 조직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때부터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교섭도 늘려나갔습니다.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65년 6월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교섭을 맡은 사람은 일본에서 자라 대학까지 다녀서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군사정권에 참여하여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여 박정희의 측근으로 부상해 있던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5.16 이후 조직된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절부터 일본과의 교섭창구로서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관계의 거물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일본 측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지시했고 그 결과 중 하나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양국 간 협정이 있었던 1965년 6월 일본 가와사키 제철의 니시야마 사장이 방한하여 울산 등 제철소 후보지를 시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철강조사단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호응하여 일본철강연맹 해외기술협력사업단, 일본철강업계의 6대 주요 회사로 구성된 일본제철조사단이 정식으로 조직되어 9월 중순에 방한하고 9월 말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기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100만 톤급 제철소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하고 생산 방식은 고로전로의 일관 생산, 다시 말해 고로 프로세스를 추천하였습니다. 일본 조사단이 다녀간 직후인 11월에는 국제개발협회인
IDA의 경제사절단이 내한하여 제철업 관련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국제개발협회와 세계은행인 IBRD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단의 결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전문가 집단에도 철강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의뢰되었습니다. 1965년 10월 정부 경제과학심의회의가 대한금속학회에 의뢰한 것입니다. 대한금속학회는 12월 초 한국 철강산업 현황 분석, 업계의 계열화 방안, 기술자료 검토, 관련한 참고자료 목록 등을 망라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적정 규모를 100에서 150만 톤, 일본 조사단과 마찬가지로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하며 생산 방식은 고로 프로세스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단계 건설 규모로 50만 톤을 제안했는데 이 역시 일본 조사단과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965년 9월 정부는 철강산업의 육성을 석유화학 및 기계공업과 함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3대 목표 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세계은행, 국내 전문가 집단의 종합제철소 건설 관련 의견을 토대로 1966년 3월 종합제철공장 건설 추진 계획안을 경제기획원 주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제철소 건설은 1단계, 2단계 각 50만 톤씩 도합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되 자금 조달 문제를 고려하여 각 단계마다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전기의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해서는 필요자금 조달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외자를 차관 형식으로 도입하되 가급적 공공차관으로 하며 차관서는 1개국에 대한 단일 차관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관 제공을 위한 교섭은 일본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서독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일본, 미국, 서독의 개별 나라를 대상으로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차관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단일 국가로부터 차관 전부를 공여받는 것은 의견 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투자단 조직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별 차관 교섭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일 국가를 통해 외자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정부는 여러 국가를 엮은 국제공동차관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거점이 되었던 것은 때마침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기구로서 세계은행과 구미 각국 일본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대한국제경제협의체인 이코크입니다. 1966년 12월 창립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대한국제경제협의체입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